오늘은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9월 금리 인하 확정 발언에 환호를 했던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개인 소비 지출 PCE 발표를 앞두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8일 장 마감 후 발표를 하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30일 7월 PCE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들어선 모습입니다. PCE는 최근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신뢰하는 지수 중의 하나입니다. 오는 30일 공개되는 7월 개인 소비지출 PCE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7월 PCE는 전달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2.5% 오르면서 전월과 같거나 소폭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가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안정적 모습이 이어질 경우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했습니다. 0.16% 상승해서 41,240, 드디어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S&P 500은 0.32% 하락해서 5,616, 5,667 최고치까지 0.9% 남았습니다. 나스닥은 0.85% 하락해서 17,725,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2.51% 하락, 5,097입니다. 주말간에 펼쳐졌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거센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교전을 벌이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오가고 전투기까지 출격한 끝에 양측은 서로 성공적인 공격을 주장하면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러나 교전이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중동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하락을 했지만 낙폭이 제한되면서 급락세를 연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지난 7월 1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난주 금리 인하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일단 9월 인하라는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증시는 급락 이후 급등을 하면서 하락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습니다. S&P 500은 8월 5일 이후 8% 급등을 했고 7월 중순에 기록한 최고치에서도 1%채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오히려 약 7% 상승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형주 모임인 러셀 2000도 3%나 올랐습니다. 연말까지 S&P 500이 더 오를 것이라는 투자은행 전망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미국 증시는 강세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UBS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인하, 인공지능을 둘러싼 성장 스토리, 기업들의 견실한 수익 성장 등이 건설적인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라면서 S&P 500 지수가 연말까지 5,900선에 닿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의 11월 대선 등 변동성을 촉발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다만 S&P 500 지수가 지난달 중순 기록한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한 만큼 추가 상승세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오늘 현재 S&P 500 지수 5,616입니다. 연말까지 약 5% 정도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함께 대형 기술주 전반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3% 넘게 빠졌고 메타 1.3%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0.77% 하락, 아마존도 0.87% 모두 주가가 내렸습니다. 애플 0.15% 상승하고 알파벳 0.3% 상승, 두 종목이 강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올해 글로벌 광고 지출이 지난해보다 10.5% 증가할 것이란 보도에 0.3% 상승했습니다. 애플 내달 9일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합니다. 애플은 9월 9일 오전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9월 10일 오전 2시쯤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 10, 신형 에어팟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행사 제목은 이제 빛날 시간, It's Grow Time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제목이 애플의 최신 기기에 탑재되는 인공지능 비서 시리가 사용하는 인터페이스와 관련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현재 언론은 애플이 내달 10일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정이 하루 더 앞당겨졌습니다. 애플이 당초 9월 10일 행사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날은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대선 토론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폰 16의 플래그십 모델인 프로와 프로 맥스의 화면은 더 커지고 사진 촬영 전용 버튼과 같은 새로운 카메라 기능이 적용됩니다. 오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애플의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해 출시 10주년을 맞이하는 애플워치 10 시리즈는 더욱 얇아지고 화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최초로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저가형 애플워치 SE의 새로운 모델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애플은 이달 초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3분기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연말 연휴 기간이 포함된 4분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월가에서는 4분기에 아이폰 16 판매 호조로 애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28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대다수 AI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영역에서 다가올 엔비디아 실적을 다소 우려하는 불안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기술주들이 뒤처지면 큰 상승을 이루기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지수에서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장주가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다시 술렁일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MD, 퀄컴, 브로드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ASML,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모두 AI 반도체 대다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대만에서 대형 공장 부지 2곳을 사들입니다.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 증설의 속도를 내려는 목적입니다. 마이크론은 공장 및 부지를 인수해서 HBM 생산 기지로 바꿔내겠다는 계획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공지능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수요 급증에 맞춰서 공격적으로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경쟁사의 공급 능력이 크게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론의 HBM은 이미 내년 생산 가능한 물량까지 모두 주요 고객사의 예약 주문을 받았을 정도로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디스플레이 공장 및 부지 인수에 거액을 들여서 HBM 증설에 더욱 속도를 낼 이유가 충분한 상황입니다.